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할인이라는 얘기 나왔죠? 자, 어음 할인은 세 번째.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에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내가 이제 오늘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6개월짜리야. 6개월을 기다리면 요때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추심이임 배서잖아요. 요날 받아가지고 쭉 갖고 있다가 요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찾아달라고 하면 요만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빼고 돈 받겠죠. 이게 추심이임 배서. 요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남한테 떠넘겨. 이게 배서의 양도. 이제는 이거를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6개월 후에 100이니까 지금 100하고 6개월 후에 100이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지. 화폐 가치는 계속 화폐 시간 가치가 존재하니까 지금 당장 100과 6개월 후에 100은 지금 당장 100이 훨씬 큰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은행에 이자로 생기잖아. 그래서 6개월 후에 돈을 100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 어음을 은행에다 맡기고 내가 요 6개월 있으면 받으실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지금 저를 돈을 좀 주세요. 저는 급하니까. 그리고 은행이 그냥 주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돈을 먼저 꿔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걸 적용하는 이자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인 이자율이 10%라고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 10%가 연이자니까 지금 6개월 땡겨다 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6개월만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얼마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복잡하니까 얼마쯤 되냐. 10만 원에 5만 원이네요. 딱 절반이니까. 자, 5만 원이야. 그럼 은행에서는 너 당장 100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100만 원. 그런데 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 빌려가는 대가에 5만 원은 빼고 가져가라. 그럼 이제 95만 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리고 은행이 쭉 6개월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100을 찾아가. 이게 어음의 할인입니다. 그래서 할인료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어음 금액이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입니다. 은행이 적용할 할인 이자율이 얼마냐? 연 10%입니다. 돈 꿔주는 거죠. 그런데 날짜를 일수로 셀 거냐? 월수로 셀 거냐? 일수로 세면은 365일 중에 6개월이면 6, 3, 18, 뭐 180일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월수 정도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이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할인료라는 얘기는 만기의 지급 금액에 대한 만기의 지급 금액이 100만 원이죠. 요거를 신용 제공 기간 동안 즉 6개월 동안에 빌려주는 선이자에 대한 성격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을 못 받는데 6개월 후에 받을게.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주니까 지금 당장 100을 다 주면 안 되지. 난 남는 게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자 계산해서 5만 원 빼. 너는 95만 원 가져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이렇게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은행입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다 어음을 넘겼는데요. 그 은행이 이 받은 어음에 특별하게 통제권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매각거래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차입거래라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다 매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주면서 어음 맞겠죠. 그리고 이제 95만 원을 받았다 내가 썼어요. 근데 마음이 여기 6개월도 안 됐는데 은행에서 다시 어음 주세요. 나 딴 데 쓸 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금융기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매각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의 해계 처리가 좀 있는데 보통은 다 매각거래니까 차입거래는 상식적으로 봐두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요 상황에 이제 사례를 볼게요. 창제상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어요. 동사가 발행한 약속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받을게요. 받으러 40만 원 매출했다고 그랬죠? 상품을 팔았네요. 상품 매출 40만 원. 첫 번째가 추심유인 배서 빼고 수수료 빠지고 돈 받고 배서양도 빼고 뭐 빚 갚고 그 다음에는 매각거래라고 그랬어요. 매각거래는 내다 판 걸로 보라는 거죠. 매각거래로 볼 거냐 차입거래로 볼 거냐. 차입거래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하면 되겠고
시험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자, 2번 창제상해에서 받은 약소금이 있는데 여기죠. 요것을 거래은행에 할인합니다. 할인이 5만 원을 차감한 돈만 받습니다. 매각거래를 처리하래. 매각거래는 어음상의 권리어음을 다 빼버립니다. 대답하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빼요. 40만 원 뺐죠. 지금 요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냥 이 돈을 다 주겠어? 40만 원을? 자기가 돈 빌려주는 요 기간 동안에 계산하겠죠.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그 5만 원이 빠지고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네요. 당좌예금에다가 할인료를 차감한 35만 원만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렇게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만 원이 나왔어. 이 5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신용 제공 기간 동안에 이자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름 외우셔야 되겠죠. 잘 못 외우시더라. 근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해보는데 이게 지금 다루면 아는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뭐야? 매출 채권이잖아. 외상 매출금 받으러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하고 매각 거래로, 매각은 뭐야? 내다 팔았다는 거죠. 처분하고 비용이 생긴 거지. 매출 채권 처분 비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출 채권 처분하고 손해가 생겼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것도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래요. 요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네. 매각 거래일 때 매각 거래니까 내다 파는 거야. 이렇게 없애버려. 그리고 돈 받고 그 할인료라고 검색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이제 학생들이 할인료 이렇게 나오니까 할인료 찾으면 안 나오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거래가 아닌 차입 거래 볼게요. 이 차입 거래는 뭐야? 돈 빌려온 걸로 보는 거지. 즉, 이 어음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어음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 꾸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셨죠? 담보 제공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어음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음을 담보로 돈을 꾸는 거니까 일단 여기부터 쓸게요. 돈이 들어오는 거 똑같다 칩시다. 5만 원에 할인을 적용해가지고 돈이 35만 원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에 어떤 비용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받으러 빼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음상의 권리 의무가 여전히 나한테 있어. 담보 잡힌 거라니까. 근데 돈을 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차입금이라고 해야 돼. 차입금,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을 봐야 되겠죠. 몇 개월을 땡겨다 쓰는 게 따라서 짧으면 단기 차입금, 길면 뭐 장기 차입금. 이 경우라면 뭐 한 6개월 정도 되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즉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매각 거래가 아니니까. 담보 제공한 걸로 보고 은행에 어음이 가 있지만 어음상의 권리를 바로 빼는 게 아니다. 담보 제공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차입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요 이름은 그냥 은행에다가 어음 맡겨놓고 돈 빌려 쓴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르죠.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어음을 바로 버려요. 빼버려.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얘도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야. 얘는 이자 비용,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셔야 돼. 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방법 다 정리된 거죠. 이게 생겼다가 상거래와 관련돼서 생겼다가 첫 번째 추심 미인 배선은 만기까지 기다려서 돈 받는 거야. 빼. 그리고 수수료 빠지고 나머지 돈 받아. 배세 양도는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남한테 넘겨. 빼. 그리고 뭐 나머지 빚을 없애.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면 빼고 할인료 뺀 나머지만 돈 받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가 하나 없어지는 방법이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딱 집어넣는데 돈이 안 나와요. 즉 이거 이제 했던 거죠. 추심 해주세요 했는데 부도 났는데요. 하는 게 바로 부도예요. 요거는 바로 뒷시간에 가서 대손회계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받으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상황 갑니다. 그렇죠. 처출상사로부터 받은 약소금이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단기를 가정하니까 받으러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러움이었구나. 이것이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받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리고 할인 거래는 매각 거래로 하십시오. 매각 거래라는 말을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데 혹시 이 말이 안 나와도 매각 거래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움을 뺍니다.
처칠 상사 거를 걸어서 없애버리고 100만 원짜리. 그리고 차변에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38,000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네요. 보통예금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용팔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받으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기 전에 은행에 할인했는데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감하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매각거래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변에 받으렴 용팔 거를 걸어서 빼고 금액은 500.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155 플러스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9번) 영구상사에 대한 받음이 있습니다. 만기가 5월 9일자예요. 지금 오늘 3월 9일인데 1200만 원을 신한은행에 할인율 연 10%로 할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인받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오는데 받으렴의 만기일은 2개월 남았으며 매각거래로 하십시오. 즉 이 문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의 금액을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할인료가 1200만 원짜리가 곱하기 연 이자율이 할인율이 10%인데 내가 몇 개월 갖다 쓰는 거예요. 2달 빨라졌죠. 12개월 중에서 2달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20만 원 나옵니다. 이 금액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네가 직접 계산해봐라. 회계 1급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분계는 똑같습니다. 대변에 받으렴 영구상사 거를 걸어서 빼고 금액은 1200.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데 이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20만 원이야. 나머지가 뭐냐?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대요. 이게 보험 할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